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들어가서 뭐 댓글도 달고 저도 거기 자주 살펴봅니다. 유익한 게 많고. 근데 보는 중에 질문과 답변 그 코너에 주택 대문에 대해서 문의드린다고 예쁜 회원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대문을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대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뭐 질문란에 답변을 장황하게 뭐 글로 또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답글을. 유튜브를 통해서 대문 만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답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 약속된 날짜가 되니까 또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겠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문이 뭐 필요하다든지 또 대문이 낡았다든지 참고해서 다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뭐 용접도 하고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자분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좀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요 지금 대문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폭이 4m 그리고 기둥은 이제 100 바이 100 100mm 곱하기 100mm 각 파이프고 그 다음에 요 대문 테두리는 50에 50 각 파이프예요. 사진에서 보는 거는 요 위쪽을 곡선을 줘가지고 가공을 해왔거든요. 이제 밴딩을 한다 그러는데 밴딩 해주는 가공소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그 밴딩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각 파이프 하나 길이가 6m라고 하면은 그거 밴딩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한 가공비 15,000원 정도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밴딩을 얼만큼을 어떻게 할지는 그걸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하는 거는 요 직경, 반경, 그쵸? 반경 뭐 3m 그런 곡선으로 해달라든지 그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밴딩을 맡긴 거는 약간 이렇게 S 모양으로 된 그런 밴딩을 맡겼죠. 예. 그래서 밴딩을 이렇게 S 모양으로 한 걸 두 개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대문 윗면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어쨌든 대문에 대한 디자인을 일단 해요. 한 다음에 그거를 재료를 준비해서 이제 한번 구상을 해봅니다. 대문에서 가장 이제 구조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대문 기둥이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돼, 견고하게. 이 기둥이 견고해야지 기둥에 또 대문이 매달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처지지 않게 그렇게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그 검정 색깔 굵은 거 세로 그게 기둥이에요. 100에 100 각 파이프.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된 거 그게 50에 50 칼라 각 파이프입니다. 그 100에 100 위에 것도 칼라 각 파이프예요. 그러면 파이프의 종류가 어떻게 있냐면 아연 도금 각 파이프가 있습니다. 쇠에다가 아연을 도금한 거죠. 녹이 잘 안 쓸고. 근데 또 하나는 페인트 칠을 해서 쓴다 이렇게 할 때는 요 아연 도금 각 파이프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물론 페인트가 요새 좋은 게 있어서 프라이머 먼저 칠하고 또 칠을 할 수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해서 쓸 경우는 그냥 칼라 각 파이프를 쓰시면 됩니다. 요건 철제 각 파이프에 방청, 그러니까 녹방지 칠이 돼 갖고 나와요. 그래서 약간 붉은색 이런 칠이 돼 있는 그 각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느다란 선 까만 거는 그건 15mm 바이 15mm 각 파이프 중에 아마 제일 작은 거에 속하는데 요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사각 통짜 철제 파이프도 괜찮고 파이프는 아니죠 그러니까 환봉은 동그란 건데 밑에 거 나오지만은 그 환봉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에 15 칼라 각 파이프 요거 밑에는 뭡니까 이렇게 칠자를 눕혀 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대문 걸쇠예요. 대문 걸쇠. 대문 걸쇠가 대문 두 개가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 50에 50각 각 파이프가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꼽으면은
그냥 간단한 잠금 장치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굵은 거는 그 환봉인데 직경 20mm. 환봉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쇠막대기예요. 파이프는 안이 비었는데 이건 안이 꽉 찬 거. 그거 한 번 정도 잘라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칠한 게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판인데 베이스판은 조금 이따 보듯이 네모난 사각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한 22mm 정도 좀 크게 뚫린 거, 그거를 준비하면 거기다 환봉을 꽂으면 돼요. 그 다음에 S자 눕혀놓은 거 같은 게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철제 부속. 네, 좀 이따 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보이는 이런 그림에 대문에 그냥 한쪽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한쪽만. 네. 다음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문 그 기둥, 저 베개 백파이프 그 밑에는 파이프 밑에다가 용접을 좀 해서 파이프 토막을 잘라서 용접을 더 합니다. 더 하고 미리 파둔 그 구덩이 땅을 파서 그 대문 놓을 자리에다가 그거를 딱 수직을 정확히 맞춰서 레미콘을 거기다 비벼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굳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파이프만 이렇게 박아서 레미탈 믹서 해가지고 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 다른 각 파이프를 용접해서 저 10자 정도로 용접을 해서 그 힘을 잘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미리 이제 파놓으면 되고 그 기둥에 대한 그 핀을 꽂은 그 디테일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그 기둥이 100에 100 각 파이프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베이스 플레이트 4분의 1로 자른 거를 용접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베이스 플레이트를 자르고 그 빨간 게 관통하는 그 파란색 부재는 50에 50 각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50에 50 각 파이프 윗 끝에 밑에도 뭡니까 그 사각형 베이스 플레이트를 자른 거를 미리 용접을 해서 그 위 아래 마구리를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환봉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그게 힌지 역할을 해요. 핀.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간 거는 15에 15mm 각 파이프. 이 그림은 베이스 플레이트 약 두께가 한 4mm 또는 6mm 짜리를 두 장을 준비해서 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구멍 뚫린 그 4분의 1 조각들이 모두 8개가 생기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대문 기둥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용접하고 또 그 문짝에 뭡니까 문짝 프레임이 뭐예요? 50에 50 각 파이프죠. 그 위에 하나 용접하고 밑에 용접하고 그 다음에 그 빨강색은 환봉을 준비한 겁니다. 환봉.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100에 100 기둥 엄지 기둥에다가 환봉 4분의 1 자른 거를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대문인데 대문 그 수직 50에 50 각 파이프 그 위에도 환봉 자른 거를 용접을 하고 위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환봉을 그냥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대문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10년 20년 써도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다 준비를 했으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48짜리 합판. 48이 뭐예요? 30cm, 43, 1m 20에 2m 40짜리 합판 큰 거를 대문 그 설치할 그 옆에다가 이제 평평하게 깔아놓고 실제로 거기다가 이제 매직펜이나 그걸로 그림을 그립니다. 1대1 크기 그려야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스크롤 같은 걸 어디다 배치할지 15x15 가느다란 파이프는 어떻게 할지 또 50에 50 각 파이프를 두 줄로 할지 한 줄로 할지 그렇게 요거를 다 실제적으로 1대1로 그림을 그려요. 왜 이걸 그려놔야 하냐면 용접 기사가 와서 절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놓고 용접을 하면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판에다가 1대1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그러면 자기가 좀 복잡한데 작아도 그 먼저 잡철 철공일 용접을 할 분을 구해야 돼요. 난데없이 뭐 어디 전화번호부에서 구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철물점이나 건자재상에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용접도 하고 철제 커팅해서 이거 만들라 그러는데 소개 좀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동네 이장님한테 또 부탁을 해도 돼요. 이장님은 뭐 원체 많은 분들을 동네 분들 아니까 소개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동네 이장님이 다이렉트 알 수 없어도 또 이장님이 아는 뭐 중장비 기사한테 얘기한다든지, 그럼 또 소개가 돼요. 뭐 중장비 항상 뭐 고치려면 또 용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자 이제 한 명을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술자한테 부탁해서 보조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도록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기술자 한 분하고 보조 두 분을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보조 두 명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기둥이 세워질 자리에 땅을 파도록 하고, 그 용접하고 그 기술자 한 명하고 그 보조는 파이프 같은 걸 커팅해서 이제 용접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체가 트럭 같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용접 기사한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용접 기사가 미리 전날쯤이나 그 전에 대문을 설치할 자리에 와서 그쪽 확인을 해봐야죠. 전기선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지, 또 뭐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땅을 팔라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맨 땅인지, 아니면 또 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던지. 근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으면 좀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둥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용접을 해서 거기다가 드릴링을 해서 세트 앙카를 박아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구멍을 파가지고 그쵸, 기둥 밑에를 몰탈로 이제 구근을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거, 그걸 소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천리를 하실 분한테 각 파이프가 길잖아요. 그게 4m짜리거든요, 보통. 각 파이프하고 환봉, 이거를 좀 현장으로 올 때, 일하러 올 때 좀 철제상에서 사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걸 차를 안 갖고 계시다면. 근데 또 철제상에다 그거 몇 개 부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양이 많으면 모를까 운반비를 요구할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 천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장을 다 갖고 다녀요. 파이프를 커팅할 수 있는 그 커팅기하고, 그 다음에 뭐 4인치 그 그라인더, 앵글 그라인더, 용접기, 뭐 용접봉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용접봉은 그 하나 3kg짜리인가 그게 한 15,000원? 2만원? 그 사이 합니다. 용접봉은 소모품이니까 여러분이 또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구상, 그 디자인을,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도면에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이 디자인을 기술자한테 알려주고 그걸 공유하려고 그러면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그 사이즈를 다 정해놓고 실제 대문 할 때 가서 자료 재보고, 그래서 48짜리 합판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백목을 준비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매직펜으로 그린다든지 그려서 용접기사가 와서 절단해서 그것대로 갖다 놓고 용접할 수 있게 그거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림에서 봤지만 재료는 이제 100에 100 칼라 각 파이프, 이건 1개 정도가 필요해요. 양쪽 기둥이 있는데 기둥 높이가 예를 들어서 1m 20이다. 그러면은 밑에 들어가는 게 한 30cm 들어간다고 해도 더 들어가도 좋아요. 견고하죠. 뭐 1m 50으로 자르면은 100에 100 기둥이 6m니까 4개가 1m 50짜리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2개만 필요하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밑부분에 가서 이렇게 버팀대식으로 Y자로 벌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용접기사가 적절하게 용접을 때우게 됩니다. 그리고 50에 50 각 파이프는 대문이 테두리를 하게 되는데, 그 파이프를 밴딩 가공, 곡선 가공을 해주는 데가 마땅치가 않으면은 그림대로 직선으로 하셔도 돼요. 사진에 그 우리 집 대문은 곡선이 들어갔는데 그냥 직선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50에 50 칼라 각 파이프가 한 3개 정도. 근데 요 각 파이프가 두께가 있어요. 또 2mm 두께가 있고 1.4mm 두께가 있는데, 특히 기둥은 2mm 두께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문 프레임은 뭐 1.4mm나 2mm나 괜찮은데 2mm를 쓰면 대문이 좀 무거워져요. 무거워서 이렇게 대문이 모멘트가 작용하는데 좀 무거운 불리한 것도 있지만, 또 용접할 때 잘못하면 이제 파이프가 자꾸 구멍이 나요. 용접 잘 하시는 분이 하면 그런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파이프 15에 15 칼라 각파이프를 한 6개면 충분해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적절하게 잘라서 여러분 구상대로 디자인을 해서 그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 그게 2장이 필요하죠. 4등분 하면 모두 8개가 나오는데 그걸로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철제 부속품들이요. 그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회사명이 모루인가 그래, 모루.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지금 카탈로그에도 있는데, 이 카탈로그는 조금 몇 년 된 거예요. 꽤 지나간 건데 요새 카탈로그 좀 바뀌었을지 몰라요. 여기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종 그 철 부속품들, 디자인된 부속품들이 나오고, 또 대문 원래 이 힌지라든지 정첩, 힌지, 뭐 자물쇠 이런 부속들도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더를 해서 쓰면은 그런 부속들도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베이스 플레이트 잘라서 환봉 끼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철 부속물은 여러분들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모루에서 그 우리 대문, 실제로 우리 집 대문 한 그 부속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소개되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가 필요하죠. 근데 페인트는 철제에 칠할 때 락하든지 아니면 에나멜을 칠하게 되는데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나멜도 좋아하는데, 에나멜을 근데 칠했던 데다가 그 위에 락카를 칠하면 안 됩니다. 에나멜이 다 이제 녹아 일어나요. 또는 그냥 락카는 빨리빨리 굳으니까, 마르니까 칠이 금방. 락카도 괜찮아요.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원하는 색으로 칠하는 게 좋아요. 근데 락카 신나, 또 에나멜은 에나멜 신나. 그 신나도 각각 다르니까 구별해서 그 준비하시고, 또 붓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너 페인트라는 거는 이 금속 느낌이 나는 그런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는 락카나 에나멜 뭐 택해서 칠하시면 되는데, 이 전체 대문 만드는 견적 중에 페인트 칠하는 그런 비용은 안 넣었어요. 페인트 자체 가격은 있는데, 페인트는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칠해보세요. 이 대문 칠은 뭐 그렇게 정말 고도의 뭐 테크닉으로 칠하는 칠이 아니기 때문에 마당에서 놓고 그냥 칠하면 되잖아요. 질질 흘려가면서 칠해도 되고, 뭐 그렇게 잘 칠할 필요가 없어요. 용접 부위 같은 데만 잘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녹이 더 이상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 부속물은 여기 소개된 그 카탈로그나 이제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작업하기 얼마 전에 택배로 붙이던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화물로. 그 다음에 레미탈이 기둥, 이쪽 기둥, 이쪽 기둥에 각각 한 2포 정도면 될 거예요. 2포 정도.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돌멩이 큰 거 있으면 돌멩이도 꽉꽉 그냥 넣고 거기다가 레미탈을 비벼서 더 채워놓으면 더욱더 견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도면 그리려면 48 합판 한 장 정도 깔아놓고 해야 되고, 기술자는 용접 철물 기술자 하나, 그 다음 보조 한 2명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령은 그래요. 그 딱 거리 대충 재가지고 4m, 기둥 4m 폭으로 한다 그러면 4m 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둥 밑에 뿌리가 들어갈 구멍 딱 파놓고, 그 다음에 48 합판 깔아놓고 이 종이에다가 이제 디자인했던 거를 거기다 실제 크기로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이제 파이프며 환봉이며 이제 다 레미탈 그런 거 전부 준비 스탠바이해서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접 기술자가 절단해서 용접하는데 한 하루 정도면 다 됩니다. 하루 정도 다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직에 맞춰서 잘 세워서 레미탈 붓고, 레미탈이 잘 굳고 나면은 그 핀을 꽂아서 대문을 그냥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온 그 이렇게 칠자처럼 꼬부러진 그 막대기, 그것도 용접해서 준비했다가 대문과 대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만나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50에 50 각파이프, 얘도 50에 50의 각파이프가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꽂으면은 간단하게 대문이 그냥 별도의 자물쇠 없이 잠기고, 또 열 때는 이렇게 들어서 제껴놓으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요. 네이버 카페에서 대문을 어찌하오리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갑자기 찍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자재비가 한 뭐 각파이프, 그 다음에
그 철 장식물 이거는 글쎄요 뭐 꼭 나와도 사용을 해도 좋고 뭐 그거 넣지 않고 그냥 나는 심플하고 그냥 깔끔하게 직선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파이프로만 다 하셔도 돼요. 또 중간에 어떤 뭐 나는 방부목을 좀 넣겠다. 그러면 방부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철 장식물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루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철 장식물, 각파이프, 용접봉, 베이스 플레이트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한 30만 원. 그 다음에 기술자 한 25만 원, 보조 한 12만 원씩 두 분 정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한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식사도 제공해야 되죠. 간식도 좀 드려야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한 100만 원 안짝이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단 페인트는 여러분이 직접 칠해보세요. 네, 재미삼아 한번 칠해보세요. 그 다음에 난간에 대한 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난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 철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난간 울타리죠. 그런 거 제작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여기 올린 그림이랑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문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